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서면이 아니고요. 부산 서구입니다. 부산 서면은요. 부산 진구에 속하고 있고요. 부산 서구는 대신동 뭐 요쪽이에요. 부산 중구, 동구, 서구가 나란히 이제 붙어 있는데 그 부산의 구도심이라고 하죠. 뭐 광복동이나 뭐 이쪽 다 거기에 속해요. 국제시장도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중구, 동구, 서구 여기를 가시거나 아니면 서구, 사하구 뭐 이쪽으로 가실 것 같은데 아마 거기가 이제 그 고향도 있고 고등학교도 거기서 다녔고 이래서 아마 글로 가실 것 같아요. 험지 중에 험지죠. 진짜 험지지. 부산에서도 제일 험지가 거기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구도심이면 연세 많으신 분들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험지겠어요. 참. 네. 본인 한 명이 희생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의석을 늘리겠다.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들국화님, 부산 서구는요, 사직구장이 있는 곳 아닙니다. 사직구장은 동래구에 있고요. 부산 서구에 있는 야구장은요, 구덕운동장입니다. 예. 저 부산 잘 알아요. 예. 자,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요, 이제 끝냈으니까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도 사실 첫 번째 주제와 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방송하는 이 자리에도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지금 보니까 동시 시청자 수가 10,000명을 넘어가는 이 와중에, 예,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분들을 지금까지는 뭐 모른 척 하기도 했고, 뭐 가끔씩 이렇게 찝어서 뭐라 그러기도 했지만, 하도 좀 말이 많으면 그때서야 잠시 이제 제지하는 그런 차원이었지, 본격적으로 제가 막진 않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좀 본격적으로 좀 못하게 제지해야 되겠고, 하지 마세요! 아니, 저 사람 내보내세요! 라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조중동이 본격적으로 분열책동 이간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것들 봐라. 이게 장난질을 시작했네? 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조중동의 이간질, 특히 친명과 친문을 갈라치게 하겠다. 민주당을 친명과 친문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낙연 쪽에 갖다 붙여주겠다. 이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전체 보세요. 이낙연이 딴살림을 차려서 나갔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에 아주 극소수가 나갔습니다. 그 몇 명 나가가지고 뭐 해먹겠어? 그냥 혼자서 자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준석 바지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낙연하고 합당하는 바람에 이준석은 손해를 크게 봤죠. 자, 그러니까 이준석 언제 또 이낙연을 팽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조중동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분열시켜야 돼. 예? 이준석이 아무래도 국힘당 표의 상당 부분, 특히 20대 남성들의 표를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누군가가 분열을 해가지고 표를 분산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낙연을 계속 부추겨야 되겠거든. 근데 이낙연이 지금 지금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 친문 간의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수수 뛰어나가게끔 만들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문재인 탈당해라 이딴 소리가 나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탈당해라 누가 그런 개소리를 합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운한 점이 있다는 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그 서운함 중에 제일 서운한 사람이 누구겠어? 조국 장관이잖아. 근데 조국 장관이 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마당에, 누가 감히 탈당을 운운합니까? 에? 진짜, 나설 때,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조중동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이간책,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예요. 조국 전 장관이 신당 행보를 했는데 민주당이 곤욕스러워한대. 근데 친문 표심을 호소했대. 아니, 조국 장관이 언제 친문 표심을 호소를 했어요?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저 출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러 간 건데, 그게 왜 친문 표심을 호소를 한 건데, 자, 동아일보 이놈 새끼들은 지들이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기사를, 분위기를 이끌고 가려고 기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도층 표심 이탈이 우려된다면서 민주당에서 곤욕스러워하고 불편해한대. 예? 심지어 이게 조국 심판론이나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유리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대. 민주당 내부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 어느 미친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가서 정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친문 표심을 호소한 것이며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그게 왜 민주당에 불리한데? 이거 정말 어거지고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아일보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야. 조국을 친문으로 갖다 붙여서 친문이 다 조국 따라서 이탈해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얘들 조중동이 말하는 친문은 누구야? 이낙연이죠. 지금 조중동에서 말하는 친문하는 새끼들이 누구예요? 김종민이고 박광원이고 박영선이고 요딴 새끼들이잖아. 근데 걔들이 조국 장관하고 가까워요? 안 가깝잖아. 조국 장관이 그 사람들하고 정치할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이 비슷한 얘기가 몇 달 전에 조국 신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낙연하고 힘을 합친다. 요딴 개소리 했던 놈들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머리에 조금이라도 뇌세포가 있는 사람이면 그딴 소리 못하지. 오죽했으면 조국을 친 사람이 이낙연이야 라고 하는 판에 조국 장관이 이낙연하고 신당 만든다고? 자, 근데 그 보도의 출처가 어디? 동아일보. 이 동아일보가 이번에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조국 따라서 친문이 이탈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낙연 중심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뭐였어요? 자, 툭 하면은 조국의 강인이, 조국의 늪이니 떠드는 애들이 누구야? 친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친문파리 하던 애들 아니었어요? 친문도 아닌 애들이야, 솔직히. 솔직히 이낙연이 친문이었어? 아니에요. 김종민이 친문이었어? 아니에요. 이상민이 친문이었어? 아니에요. 설훈? 아니에요. 박영선? 아니에요. 윤회? 아니에요. 김현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친문이었던 적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동아일보 새끼들하고 조선일보 새끼들이 뭐라고 떠들은 줄 아세요? 에? 문재인, 네 주변 사람들만 뽑아서 쓰지 말고 이런 비문계, 비주류도 많이 뽑아서 써라. 그래야지 성공한다. 요 따구로 떠들어댔어.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싸하거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어쩌냐니까 많은 사람들, 이른바 비주류 애들을 막 끌고 와서 그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그러고 한 사람, 그중에 한 사람이 누구? 예, 임종석이기도 하고. 원래 걔네들 문파 아니야. 친문 아니야. 걔들은 다 보면은 김근태계였어요, 김근태계. 김근태계가 노무현하고 문재인한테 제일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어.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한테 비판적이었던 사람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데리고 와가지고 인재로 쓰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와서 지들이 친문 행세를 하고 있어. 개 같은 소리야, 이씨. 그러면서 뭐 이번에는 뭐 갑자기 조국 장관을 거기다 갖다 붙이네. 이거는 정치를 조금만 알면은 사람이면 절대 쓸 수 없는 기사야. 지금도 여기 봐. 조국 비난하는 사람이 친명 같아? 친명 중에 누가 조국을 비판하대? 데리고 와! 지금 조국 가지고 뭐 민주당 심판론이니 조국 심판론이니 조국의 강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친명 중에 있어? 그거 다 이낙연 쪽에 있잖아. 그런데 이게 뭔 소리예요? 자, 개소리죠. 동아일보는 개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거고요. 어떻게든 간에 민주당 안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수박들이 숨어있지 말고 이낙연한테 갖다 붙이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야. 왜? 이낙연이 동아일보 출신이잖아. 그치? 조국이,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이낙연을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자기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빨이 들어가거든. 그거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러운 놈들이죠. 한마디로 더러운 놈들이야. 이게 지금 동아일보의 지금 이간질입니다. 자, 똑같은 기사가 뉴스원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조국의 강이라고요? 자, 웃기고 있네. 21대 총선, 2020년 4월에 있었던 21대 총선은요, 조국의 강 바로 위에서 치러졌고, 거기서 민주당이 압승했어요. 조국의 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조국의 강이 왜? 조국의 강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겼던 거야. 어디 개소리야.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얘는 도대체 기자가, 아이고, 진짜. 아휴. 기자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야지. 지 대가리에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 쓰고 있는 거지. 이것들이 기자인지, 그냥 나불거리기 바쁜 놈, 이런 것들은 그냥 소설가도 못 되는 거죠. 삼류 찌라시 작가들이지. 아이고, 참.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21대 총선 조국의 강 바로 위에서 치렀잖아. 그리고 이겼잖아. 조국의 강이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한 줄 아세요? 자,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재보궐선거 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나온 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거고, 그때 그 문건을 작성해 준 사람이 누구야? 거기 진중권이 참여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낙연이었고, 그 당시 당대표가 이낙연이었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야, 이낙연 네가 책임져야지 왜 그 조국한테 떠넘겨! 라고 했던 거고, 이낙연 그래서 사퇴했죠. 기억하시죠? 자, 간단한 얘기도 지금, 네. 얘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애들이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취재조차 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관계 취재는 둘째 치더라도 있었던 일을 회고만 해도 이런 기사 못 쓰죠. 자, 이런 짓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오로지 분열인 거예요. 이간질인 겁니다. 자, 뉴스원, 동아일보는 건데 뉴스원은 왜 이럴까요? 예, 뉴스원은 원래 모 회사가 어디야? 머니투데이, 50억 투데이, 김만배 투데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네들은 검찰 독재 정권이 작살나죠? 머니투데이, 뉴스원, 뉴시스 다 날아갈 수 있어. 얘네들 제가 알기로는 세금 한번 털면은 장난 아닐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간질이 진행되고 있는 데가 바로 이거죠. 임종석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임종석은 성동감 나가지 말고 딴 데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친문 배제,
586 배제 때문이다. 요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도 아니죠. 하지 말라 그래. 에? 자, 특히 이 채널A 기사 중에서 제일 더러운 부분 100% 거짓말 이거예요. 이번 공천은 친문을 배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586 운동권 청산이 목표. 어느 친명 핵심이 586 청산이 이번 총선의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느 친명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느 친명 핵심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성호가? 김병기나 정성호도 그런 얘기 못해. 정성호도 운동권 출신이야. 이거는 애시당초 출처가 불명한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한동훈을 밀어주기 위해서 사기를 친 거죠. 한동훈이 밀고 있는 뭐 운동권 청산론을 밀어주기 위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종석이 만약에 공천을 못 받는다면 그 공천 못 받는 이유는 이 사람이 운동권 출신이라서도 아니고 친문이라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임종석은 친문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임종석 친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문이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 거 아니고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공천 못 받는다면,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는다면 그동안 당에 기여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대선 때 임종석 뭐 했어요? 정계 은퇴했다가 정계 은퇴한다면서 뒤에서 룰루랄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죠? 대선에서 아무런 기여를 안 했어요. 대선에서 그다음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무런 기여를 안 했던 사람들이 다시 총선 앞두고 떡 나타나가지고 나 출마할 거예요. 공천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줘야 돼? 여러분들 같으면 주겠어요? 나라도 안 주겠다. 네 이름값만 가지고 공천 달라고 그러냐? 네 이름값 가지고 선거 때 좀 도와주지. 그건 왜 안 했어?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마치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일부 공관위 관계자들의 헛소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하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출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오히려 진짜 친명을 낙마시키고 지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친명을 사칭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동아일보나 채널에 얘네들한테 붙어가지고 지들한테 유리한 헛소리들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런 조중동에 이런 준동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 우리가 잘 걸러 들어야 돼요. 특히 임종석과 관련된 얘기는요. 일단 90% 이상 거짓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특히 조중동에서 나온 얘기 중에 90%는 거짓말이에요. 임종석이 친문이기 때문에 공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임종석이 586 핵심이기 때문에 공천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김민석도 공천 못 받아야 정상이지. 그죠? 정청래도 공천 못 받아야 정상이잖아. 그죠? 근데 그들을 다 받을 거거든? 그리고 서영교는 뭐, 공천, 그 사람도 586인데, 그 사람은 뭐, 공천 못 받나? 아니에요. 다 받아요. 즉, 만약에 솔직히 임종석이 공천을 못 받을지 받을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런데 설령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설령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임종석이 친문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586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친명이 이번 공천이 586 청산의 목표가 있다. 어느 친명 핵심이 그런 얘기를 하대. 그 놈은 친명 아니야. 그 놈이야말로 수박이지. 그 이낙연 쪽 애들이지. 그 이낙연 쪽 애들이 많이 떠들었던 얘기잖아요. 예? 이낙연 쪽 애들이 툭 하면은
운동권 청산이라고 떠들지 않았나요? 그 박성민인가 양소영인가 걔네들 이른바 친명 공격하면서 운동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물러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예. 어느 친명이 586 청산 얘기를 합니까? 그 친명 데리고 와. 내가 그놈 입을 그냥 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조중동의 이런 장난질이 지금 점점 앞으로 거세질 거예요. 특히 동아일보 거짓말 많이 할 겁니다. 동아일보는 지금 이낙연 쪽한테 들어놓고서는 친명한테 들었다. 이낙연 쪽 애들한테 들어놓고 곧 탈당할 새끼들한테 들어놓고서는 민주당한테서 들었다. 이러고 지금 거짓말로 기사 쓰고 있어요. 자, 이들한테 속아서는 안 된다. 자, 이런 기사가 나면 우리가 강하게 비토를 걸어야 된다. 저는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종호님께서 임종석은 박원순 시장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박원순 시장 밑에서 그 정무부 시장을 꽤 오래 했었죠. 정무부 시장 하다가 지난 총선 때는 은평구에서 공천 받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강병원한테 밀려서 떨어졌죠. 그랬는데 이제 다시 성동구로 오려고 합니다. 자기 한양대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양대로 걸로 가겠다는 얘기죠. 자기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건데,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 글쎄, 성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서울 지역에서도 좀 그 민주당 세가 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곳에 출마를 하려면은 나름이 민주당에서 조금 이런 그 기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장 하고 난 다음에 정계 은퇴한다며. 그래가지고 한 2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지난 대선 때 뭐 했는지 기억하시죠? 임종석 얼굴 얼마나 볼 수 있었습니까?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랬던 사람이 총선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서 공천 달라. 뭐 솔직히 그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요, 임종석이 박원순 시장계라고 하는데, 사실 박원순 시장 쪽을 많이 후원했던 사람들이 민평연계예요. 그러니까 김근태 전 그 의원,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 이쪽 사람들이 민평연계, 이쪽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평연계가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되게 부정적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민평연계가 사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입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얘네들이 동아일보 쪽하고 꽤 이게 뒷거래를 많이 하더라고.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아일보 쪽에서 이상한 기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뭐다? 예. 이 민평연계에서 장난질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민평연계가 나중에 정세균계 요렇게 정세균계, 전해철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요. 아이고 참 답답스럽습니다. 예. 예, 수구레님 기레기 시키들이라고 하셨고요. 민구님께서는 동아일보는 이낙연 쪽, 부산찐무님께서는 서초항쟁 때문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네, 그렇죠. 서초항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예, 조국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자, 순데렐라님 조중동 누가 보냐 하셨는데, 예.
아직까지도 조중동을 보는 애들, 그 다음에 심지어 조중동에 기사 났다고 기뻐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선일보 쪽하고는 거리를 뭐 많이 두는데 동아일보 쪽하고는 뒷거래 하는 놈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채널A 쪽하고 뒷거래 되게 많이 해요. 그 중 하나가 사실 이낙연계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15년 이 무렵인가요?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명길 전 의원 아시죠? 최명길 의원. 최명길 의원이 그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인가 뭐 이런 거 할 때였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자, 어느 날 최명길 이 부대변인이 그 서울의 이천동, 서부 이천동, 동부 이천동, 요 이천동, 여기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깔끔하게 적발이 됐으면은 차라리 나은데, 그 당시에 동석하고 있던 기자가 여자 기자였어요. 그 여자 기자가 내가 운전했다. 최명길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해서 대신 적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가지고 들통이 나죠. 그래서 이게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 최명길 의원이 지가 운전해놓고 여기자한테 뒤집어 씌웠고 여기자는 지가 자원해서 내가 뒤집어 쓸게 했단 얘기예요. 그 자발적으로 뒤집어 써준 기자가 누군 줄 아세요? 채널A의 배혜림 기자예요. 예, 만배가 그 구두 선물했다는 그 김만배, 이동재의 선배였다는, 이동재가 보고했다는 그 법조팀장 배혜림, 걔가 배혜림이에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최명길은 MBC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도 동아일보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상한 상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완전 배제하고요. 그 당시에 배혜림 기자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하나 해줘가지고 빨대 하나 꽂으려고 그랬대. 하도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야,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정보원 빨대 하나 제대로 꽂으려고 했지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처럼 동아일보하고 그 민주당 쪽의 일부 요런 사람들하고요 은근히 그 뒷거래를 하는 그런 관계더라. 그래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정보를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아일보 쪽에서 이 여론전을 좀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대선 때 이낙연이 그 대장동 이런 걸로 그렇게 여론전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죠? 자, 최명길 모르세요? 대캉님 뒤져보세요. 자, 여러분 그 기사가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배혜림이 그때 회사마다 언론사마다 전화 걸어가지고 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막 사라지고 그랬어. 자, 상황은 그렇습니다. 최명길 잘 모르죠. 근데 이 사람 국회의원도 했어요. 지금 이낙연 따라 나갔나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김한길 부인 최명길 그 최명길 아닌데 아직 이름을 헷갈렸나? 최명길 국회의원이 있어요. 네, 최명길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MBC 출신의 최명길 국회의원이 있어요. 여자 말하는 김한길 부인 최명길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